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나스닥, 다우, S&P 모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뉴욕 증시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주말에 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코로와 야간 선물 EWI 플러스권 보이는 것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예상을 상승 출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워낙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이뤄진다라고 해도 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또 안정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 본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검은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 정말 좀 무서웠는데요. 네. 11월에만 12조 가량을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네, 금요일에만 한 3조 가량 대량 매도 나왔고요. 이 불안한 조정장인데요. 이 현기증 장세 코스피 이번 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자꾸 올라왔죠. 예, 다시 69%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높였습니다. 그거가 이제 포지티브하게 작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막판에 미국에서 H200 지금 블랙웰 말고 바로 전 버전을 중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요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 이거는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관련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다 하다가 금리 인하가 할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포지티브한 거죠. 그다음 엔비디아도 컨펌된 건 아니지만 되면 좋은 거죠. 두 가지 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많이 하락한 거, 폭락한 거의 일정 부분은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시작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AI의 이제 그 버블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끝없고요. 좋게 생각하면은 또 끝없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말씀드릴까요? 엔비디아가 막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데 네.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팔겠다고 잡아놓은 숫자가 AI를 쓰는 여러분들이 수요가 많다고 이퀄인가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뒤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수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사용돼 가지고 나중에 수요가 어떨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요가 좋은 게 AI의 수요가 2, 3년 뒤에도 좋다는 걸 완전히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안 거고요. 좋게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자체의 실적은 지금 당장의 1년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 장기적으로 AI의 수요가 여러분들이 쓰는 수요가 주구장창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건 잡음이고요.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끝없이 올라가는 수요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 의한 수요라 그러면은 어느 주가가 되는데 올라갔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버블이라고 한다면은 AI 버블은 다른 게 버블이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돈이 아니고 네 돈 내 돈 다 같이 갖고 있다는 얽혀 있다는 게 버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 보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 그럴 땐 진정한 수요가 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과도한 흥분된 것이 아주 쿨 오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을 단기적으로 우려한 거는 또 그거는 지나친 비관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모든 것의 촉발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잊어버려져요.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언제든 나옵니다. 그래서 AI 버블 논란은 끝나느냐 이건 얘기는 뭐 매주 나올 얘기인데 안 끝나고 계속 안 끝날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언제 데이터 센터가 쓰이는지 어떻게 알까요? 데이터 센터 지는데 오늘 만들었잖아요. 내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년 말, 내후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나와서 그것이 실제 잘 사용되는지 여부는 1, 2년 뒤에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AI 버블이라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나온다라고 우리 하나의 필수 아이템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흥분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시작은 일정 부분 회복하는 것처럼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네, 주말에 뉴욕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번 주 포인트는 중국의 이제 H200 칩 수출 허용 논의에 대한 부분과 금리 인하의 연준 내 논란 속의 그 확률 변화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사실 AI 거품론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젠수당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산 없는 상황에 본인들은 놓여 있는 것 같다. 네, 실적이 좋으면 버블을 부추기는 것으로 평가하고 실적이 나쁘면 그러니까 조금만 기대에 못 미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논란의 경계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네 돈으로 하면 됩니다. 그 엔비디아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15%는 다 서큘러 순환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15%는 디스카운트 하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돈 투자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엔비디아조차도 15%는 그런 매출이라고요. 어떤 회사는 그게 50%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난을 받아 맞고요. 회계 조작이고 뭐 매출 채권이고 무슨 재고 재산이고 이거는 과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회계 문제라든지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엔비디아를 비난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과거보다 생긴 건 맞아요. 따라서 엔비디아도 서큘러, 순환 출자를 돼 있다는 걸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결한 방법은 아까 데이터 센터가 짓고 나서 그것이 잘 쓰이는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엔비디아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엔비디아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그런 레벨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거하고 우리가 AI가 실제 얼마나 쓰여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로 약간 이게 디스크레펀시, 차이가 벌어진 간극을 가지고 한 1년을 가야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죠? 전 세계 그 지금 당장의 HBM이건 우리는 HBM이지만 GPU를 수요에 있어서 전 세계 한 20%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을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꼬를 틀어주면 이건 파지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물꼬가 원래 얘네 매출이 H20 같은 경우에 한 15% 20%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틀어막아서 못 나가는 건데 만약 H200이 진짜 풀어진다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의 한 20% 정도가 또는 15% 정도가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very positive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엔비디아의 그 매출 전망에서 한 15%는 순환 출자로 맡기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했죠. 그러니까 순환 출자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억울하게 좀 단기적으로 제대로 인정 못 받고 15% 정도 빠지는 거. 이거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을 중국이라는 원래 있는 실체 시장을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해주면 이게 상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15% 수요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중국 수요를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는 하면 그는 통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만 확신이 되면은 한 200불 정도까지는 다시 가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안 나왔으면은 아마 지금 내려간 주가가 아마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수요의 15%가 올라오는 거니까 very positive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은 주가는 여기 레벨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AI 거품론은 끝나지 않은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번 주에는 중국 물꼬가 어떻게 빨리 뚫리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한국의 반도체가 좀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좀 의견을 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번 주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의견을 주시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물론 AI가 제가 아까 조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보수적인 것만 아니에요. 구글 같은 주가가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이건 very positive한 겁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3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나왔죠. 나노 바나나 프로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 얘기한 것 중에서 수요가 6개월마다 뭐 더블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들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서큘러 순환 출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주식 중에서 자기네 원천 레버뉴 소스가 있는 회사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글 같은 주식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AI 주식만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따라서 반도체나 AI 관련되는 주식은 저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30%. 그리고 못지않게 그 비중만큼을 다양한 섹터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제약바이오 계속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죠. 그거 아니더라도 주가가 미리 조정받아갖고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없는 화장품 또 방어적인 음식료, 카지노,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적인 증권 이런 섹터를 고루고루 하면은 반도체하고 못지않은 비중을 가져가고 조선 방산 변압기는 전 상대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큰 의미 있는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 보고 나머지 현금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만약에 중국의 미국의 그
반도체에 대한 허용이 된다면 그때는 반도체 다시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장일 본부장의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30%가량이고요. 금리 인하의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어적으로 음식료, 화장품, 카지노, 우리나라 정책에 따른 증권 한 30-40%고요. 조선방산변압기는 좀 오른다고 해도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았다. 예, 의견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이거 사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지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향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왔을 때 그거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렇게 흥분할 때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게 64만 원, 65만 원, 5만 원입니다. 다시 반등할 겁니다. 오늘 H200 이런 얘기 나오면 반등할 건데 바로 그 전고점으로 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말고도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외국인 지분이 비슷했어요. 다시 똑같은 입장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더 우회라고 보기에는 펀더멘털이 바뀐 거 없습니다. HBM이 더 잘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앞선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우위적인 요인 플러스 더 중요한 건 HBM 아닌 쪽. DDR4, 5라든지 그다음에 낸드 쪽 이런 쪽에 익스포저가 조금 더 규모적으로 높은 삼성전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이 연말 연초에는 조금 더 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보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낫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말씀드리겠고요.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이 52% 왔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주 공포적이지 않은 적당한 레벨의 외국인 지분이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는 흥분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위에 두고 계신데 소부장 쪽은 어떻습니까?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가고 나서인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소부장은 대부분이 목표 주가 다 왔어요. 흥분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순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완전히 심플리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 완전히 안정하고 하이닉스 한 60만 원 근처에서 안정하고 나서 보시기 바라고요. 소부장들이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주식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달리는 주식하고는 차별이 이미 났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부장이 아닙니다. PCB 업체는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이수페타시하고 대덕전자는 각각 뭐죠? 이수는 구글. 그 다음에 이수세타가 두산이죠. 두산은 엔비디아, 두산 엔비디아, 이수는 구글하고 다이렉트리 거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가들은 다른 밸류에이션 30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미 주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얘네 주가도 발은 못 가요. 하지만 좀 길게 롱통으로 본다면 AI 버블이 아니라고 본다면 여전히 한 포트에는 PCB 관련되는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출렁일 때 접근하는 거고 목표 주가의 95% 가면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 사도 될까요? 괜찮은 아니죠. 좀 더 빨리 빠져야 되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나서 삼성전자 갖고 나서 하이닉스 가고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군요. 10만 원, 하이닉스 60만 원 정도로 가고 나서의 비중에 여기서 알파를 내겠다. 그럴 때인데 일반적인 소부장보다는 PCB가 맞는데 PCB도 목표 주가에 95% 가면은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많이 빠져갖고 92, 3%일지 모르겠어요. 그건 계산을 잘해갖고 적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삼성하이닉스가 만약에 업사이드 올라가는 게 2, 3%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인 다음에 소부장 쪽이군요. 네,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포인트 환율 봐야겠습니다. 1,500원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저인데 일단 환율의 안전벨트 좀 단단히 매야 된다라는 좀 의견도 보이고요. 이번 주에 전략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